우리는 소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빠르고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통신 매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보시게 될 통신 매체는 그런 편리함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설치한 안테나와 무전기로 전파를 주고받으며 통신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 무선사들입니다. 델타 시에라2 로미오 골프 호텔 경기도 용인이 있습니다. 오바. 복잡해 보이는 장비들, 쉴 새 없이 울리는 잡음, 생각대로 안 잡히는 상대방의 전파. 겉으로 봤을 땐 그저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잡은 이들의 모습에서 그런 불편함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 하죠. 그 즐거움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오늘,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샤크를 가득 메웠네요. 샤크는 아마추어 무선사들 해미, 교신을 시도하는 무전실을 뜻합니다. 이곳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활용하는 공간인 만큼 햄들은 이 샤크를 만들기에 앞서 자격시험을 보게 됩니다. 무선연맹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은 자격증을 3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1개만 보고 붙을 수 있다 해서 전파법만 그걸 했는데 그때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창피하죠. 그 쉬운 걸 떨어졌으니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다시 그 시험을 봤습니다. 그동안에도 하고 싶었는데 그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냥 한번 떨어졌으니까 겁났기도 하고, 근데 더 늦으면 할 시간도 없고 시간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자격증을 가서 따고, 그리고 부천본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집에 옥상에 안테나도 설치하고 무전기도 돈을 모아서 구입을 하면서 그때부터 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햄들은 일정한 과정을 통해 전파를 활용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안테나와 무전 장비를 모으며 각자의 샤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중에서 특히 안테나는 햄들이 샤크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장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테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싼 장비보다 안테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그 다음 날에 출근할 때는 옥상을 이렇게 항상 봅니다. 멀쩡히 잘 서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또 뿌듯하고, 그리고 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늘로 솟아있는 모습이 뭔가 좀 자부심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높이 서 있는 만큼 좀 더 좋은 신호로 또 많은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게 햄은 각자의 샤크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전파를 쏘아 올립니다. 하지만 시간, 공간, 기후 등 여러 조건에 많이 영향을 받는 전파의 특성 때문에 상대방과의 교신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전파가 이렇게 공간대가 많이 틀려요. 아침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있고, 밤늦게 또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있고 그러는데, 주로 낮에는 신호가 좋지 않아서 낮에는 거의들 이렇게 많이 안 잡고들 계시거든요. 전파가 다른 사람에게 닿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이렇게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도
왜 이런 방법으로 통신을 하는 것일까요? 스마트폰은 알고 전화를 하지만 우리 고전적인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이 매력적인 취미 생활은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해도 불특정한인 그런 분들에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신호를 주면서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분들하고의 교신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세상 속을 서로가 교감을 하면서 보는 거죠. 누구든지 나오세요라는 CQ라는 어떤 그 호출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는 그리고 어떤 성별, 어떤 연령의 사람이 나올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마추어 무선 같은 경우에는 전파가 지구를 돌고 심지어는 우주로 나가는 그런 어떤 미지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이런 매체가 전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날까? 그리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심,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그런 또 신기함, 그런 호기심이 저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파를 통해 교신하게 될 대상이 옆 동네 아저씨가 될지 바다 너머의 외국인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 미지의 대상과 만난다는 설렘이 이 햄들에게는 보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핸드폰의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We're in 2015 right now. High technology, the best, especially in Korea. But there are still these limitations. Internet, cell phones, whatever, you name it. Once that network in the middle goes down, we can't do anything, okay? When I was finishing up university, and we had 9/11, when the World Trade Center went down, couldn't make a phone call. Many times we think of emergencies as natural disasters, where the communications are disturbed because of natural forces. But with amateur radio, your communications does not depend on intermediary networks. Yeah. So that's one of the main things about amateur radio. Even though some people call it old-fashioned, at the same time it's very foolproof. 오늘날 우리는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중간에 기지국이 손상되면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무선 통신은 서로가 안테나를 통해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송신기와 수신기, 그러니까 무전기, 내가 보내는 무전기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받는 무전기만 있으면 교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전파리사가 직접 내보낸다는 그런 즐거움이 굉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세계에선 약 300만 명이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0만 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그중 5만 명이 개인 샤크를 설치해 교신을 시도하고 있죠. 햄들은 서로 간의 교신이 잘 이루어지면 이를 기념하기 위한 QSL 카드를 교환하게 됩니다. 각자의 샤크를 상징하는 징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QSL 카드라고 교신증인데 여기 6K2IQG라 써있죠. 이게 전 세계 공통입니다. ITU라는 세계 전파기구인가? 거기에서 UN 산하기구에서 정해서 나라별로 다 배분이 되는데요. HB는 스위스, 6KHL은 한국, JA는 일본,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나라별로. 이게 나라, 가운데 숫자는 지역이나 단체국 뭐 이런 걸 뜻합니다. 전 2죠. 2는 경기도, 인천, 강원도입니다. 1은 서울이고 3는 충청, 4는 호남, 5는 영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BQQ 이게 서픽스라고 개인이 고유 그겁니다. 저는 IQG죠. 이분은 BQQ인 겁니다. 그런 전통성 있는 다 고유 번호를 가지고 무선 번호를 가지고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고 그 무선에서의 이름입니다.
각자의 상징을 교환하는 것을 넘어서 목소리의 주인공이 궁금해진 나머지 서로가 직접 방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햄들은 이를 아이볼이라고 하죠. 이 또한 아마추어 무선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목소리가 젊게 들리셨는데 나중에 만나고 뵈니까 거의 한 70세이신 분들도 계셨고 목소리는 엄청 나이가 들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직접 나중에 만나 뵈니까 30대, 40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이볼의 묘미란 게 상당히 큽니다. 전파로 만나는 것도 재밌지만 아이볼에서 정보도 직접 교환하고 얼굴도 마주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고등적인, 더 높은 단계의 그런 거 진입하지 않나 싶어요. 그 인간관계의 진입.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교신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교신은 언제였을까요? 일단 그 과거에 태풍이 이렇게 크게 와가지고 비가 정말로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신이 두절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전기도 차단이 돼서 무전기를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학생 때인데 이렇게 그 다음 주가 학교가 개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도로도 끊어졌고 그리고 전화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근데 마침 그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 지역에 제가 집하고 1시간 정도 거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쪽 지역 분이 나오셔가지고 학교가 개강이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무전으로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소식을 비록 뭐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학교를 일주일도 안 가도 되는구나, 방학이 더 길어졌구나 이런 기쁨도 있었지만 남이 못하는 이런 소식을 내가 이걸 통해서 전해 들었구나 이거에 대한 희열감 그리고 굉장히 또 어떤 그 뿌듯함 그런 게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죠. 많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감명 깊고 저희가 또 아마추어 무선사의 길은 이 길이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가 재작년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철에 이제 곤지암 같은 경우에 이제 물 홍수가 갑자기 났을 경우에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언론 중계기를 통해서 전국으로 알려주고 어떤 게 필요하다, 어떤 게 지금 시급하다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돼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게 많죠. 새벽 밤 12시에 무전기를 켜고 앉았는데 CQ를 내는 게 호출하는 겁니다. 전 세계로 호출을 했는데 처음에 그 아시아가 나오더라고요. 아시아가 나오더니 그 다음엔 중동이 나오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엔 동유럽이 나왔습니다. 동유럽에서 많은 뭐 벨로루시 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폴란드 또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 또 이게 다시 더 가더니 서유럽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또 더 서쪽으로 가더니 그 다음부터 미국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가 3시간 정도 교신하면서 거의 60국, 70국을 교신했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교신이었고요. 그거는 뭐 안테나도 중요하고 무전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간 상태가 돼야 되고 시간대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우연하게 맞아서 그렇게 잘 됐던 게 정말 기쁘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Here in the protection of my shack, it's a little bit calm, and my shack happens to be where I am and where I take my equipment and where I set up an antenna. I've had many more memorable contacts out in the mountains. Back in January, it was the middle of winter time. It was my second mountain that day, out in Jiangsu, between Jeonbuk and Gyeongnam. And a mountain just to the north of Palgongsan. So not Daegu Palgongsan, but Jeonbuk Palgongsan. And had some nice contacts there. Nice contacts. And for me, it's like you get to the top of the mountain, you accomplish the mission, you make the contacts, you have incredible views. Sometimes you have terrible weather, frigid weather, hot weather, storms. That's for me. That's the excitement. 오늘은 이렇게 전역한 아들하고 함께 이렇게 소타 운영 왔는데 이 햄은 다른 산의 정상에서 아드님이 전역한 기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면서 저희가 보았던 가장 인상 깊은 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추어 무선통신은 전파로 만난 미지의 대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에는 꼭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 의원님. 어떠한 경우라도 높임말을 쓸 것. 저희가 이미 교신을 하고 있는 당시에는 벌써 주위에 내 신호가 닿는 상황에서는 어떤 분이든 간에 모든 분들이 듣고 계신다는 거, 그분들에게 우리가 뭐 스마트폰처럼 얘기하듯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경어 쓰는 거 잊지 않아야 되는데, 친구같이 가까운 사이,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아마추어 무선 세계에서는 반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화 주제로 특정 종교를 언급하거나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햄들 사이의 대화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의 감성이 목소리에 묻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상대방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목소리, 이런 거를 위해서 뭐 발성 연습도 한다든가 책도 이렇게 많이 보고, 또 어떤 그 이야기거리를 위해서 시사적인 상식이라든가 뉴스도 이렇게 자주 보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선사가 되기 위해서 각별히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SOS 신호를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은 비상시 최후의 통신 매체로 활용될 수 있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좌우명도 있습니다. 계속 두들길 수 있다면은 전파라는 것이 소리도 없고 우리가 보이지 않고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에너지가 바로 전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생명을 또 저희가 또 미처 손을 못 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아마추어 무선사로서의 나아갈 길, 뭐 전기의 위험을 잊지 않는다,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여러 가지 저희 5가지의 신조가 있지만은 그것을 토대로 저희는 아마 열심히 아마추어 무선사의 길을 아마 가실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아마추어 무선 관련 법안을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와 샤크. 여기에서 이들은 전파를 통해 소통하고 실제로 만나 인연의 깊이를 더해가며 예절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 또한 배웁니다. 더 나아가 무선 통신을 활용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준비도 하고 있죠. 4년, 15년, 19년, 20년. 각자 거쳐온 세월은 모두 다르지만 아마추어 무선 통신과 샤크에 대한 이들의 애정은 하나같이 각별했습니다. Just because you do something for money doesn't mean you do it well. And when you do something for the love of it, because you enjoy it, it means so much more. Not because you're a level below professional, not because you can do it not as well as professional. It just means that your motivation for doing it is different. So, for me, that's significant. And so many people do things that they don't want just because they have to, but hams, they do it because they want to. 이 정도에 하는데 학생으로서 저는 반년,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물론 학생으로서 돈 모으면 살 수 있는 돈이긴 합니다. 몇백만 원 이 정도는 아니고 돈을 모으면서 차곡차곡 모으면서 순서대로 처음엔 좀 저렴한 이런 걸로 했다가 그 다음에 돈 모아서 이거 했다가 더 필요하면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면서 천천히 제가 모아와서 쌓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들고, 그래서 저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저에게는 각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햄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저보다 학식이 높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사회 경험이 풍부하신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거나 심지어 저보다 어리지만 저와 전공 분야가 다른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햄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은 어떤 일상적인 대화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배울 수 있는 지식들을 많이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햄을 학업의 연속, 그리고
공부. 그러면 이 샤크룸은 저의 공부방이 되겠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추어 무선사로 이렇게 길을 가는 게 아마 저한테는 이제 영원히 갈 것 같아요. 해외를 나가도 또 아마추어 무선사로서의 어떤 이렇게 자부심이라든가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또 한국 대표로서 우리가 또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은 거기 나가서 우리 한국 YL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그런 만큼의 또 예의 바르고 활동적이고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널리 저희는 알려주러 나가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장 매력적이고 저한테는 보물 같고 저한테는 미니 방송국이고 이런 좋은 매력을 저는 아마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추어 무선사의 길은 저한테는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재산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 무선사. 단지 낡고 어려워 보이는 통신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샤크에서는 안테나를 통해 들어온 새 인연들이 매일 줄을 짓고 서 있습니다. 햄들은 오늘도 그 낯선 만남에서 오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Dreams that you dream of, dreams really do come true.